예, 반갑습니다. 금융정의연대 김득입니다. 금감원이 내린 결정에 대해서 저희들은 적극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팔 수 없었던 상품, 존재할 수 없었던 상품을 NH투자증권이 확인하지 않고 팔았다는 내용들입니다. 공모매출 채권이 330개 자산운용사에 물어봤는데 폐쇄한 네 곳을 빼고는 아무도 이런 상품을 운영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할 계획이 없다라는 답을 받았다고 금감원은 밝혔습니다. NH투자증권이 이 상품을 판매할 때 자산운용사 다른 곳에만 크로스 체크를 했다 하더라도 이 상품에 대한 존재가 불가능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당시 정부 보증 공공기관채가 1.8 정도 내외의 수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3%, 2.8% 수익을 고객들에게 안정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했던 게 바로 금감원은 착오이해한 무효계약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촉구 소환을 들고 NH금융 지주 앞에 온 것은 부하무치한 NH투자증권 때문입니다. 이 상품을 팔았던 오티머스를 처음으로 소개했던 게 NH투자증권 사장입니다. 그리고 이걸 검토하고 도입을 한 거였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사장이 인정했던 내용인데 자기는 강압적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제일 먼저 오티머스사라는 회사를 소개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어느 밑에서 직원들이 이 상품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봤겠냐 라고 저희들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이였기 때문에 사장이 지시했기 때문에 별 검토 없이 자산운용사 몇 군데만 확인해보면 이 상품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판매할 수 없다는 이 계획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팔았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사장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금융지주에 와서 지주사가 이것을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관련되어 있고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매듭을 푸는 데 있어서는 부적절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NH투자증권은 유동성 지급을 할 때에도 업무상 배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촉구소안에는 대법원 판례를 찾아서 저희들이 첨부했습니다. 판례의 내용은 업무상 배임이 성립하려면 고의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고의성은 사적 이익이 아니라 합리적인 경영상 판단을 한다면 업무상 배임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일괄된 판례를 저희들이 첨부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존중한다고 합니다. 금감원의 결정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이사 설득, 유동성 지급을 하는 데 있어서도 사회이사들이 그만둔 사람이 2사람이나 있기 때문에 사회이사 설득에 힘들다, 이런 이야기들을 기자님들한테 하는 것 같습니다. 기자님들이 그 입장을 저한테 물어오고 있습니다. 그건 틀린 말입니다. 업무상 배임이 성립되지 않은데 어떻게 해서 업무상 배임 운운하면서 금감원 결정을 거부하고 다자배상을 하기 위한 판결을 그러니까 금감원 판결이 아니었기 때문에 소송으로 갈 수 있다라는 여지를 둔다는 것들은 바로 후한무치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책임 때문에 오티머스 피해자들은 1년 가까이 코로나보다 더한 고통에서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코로나 지원금도 필요 없다고 하십니다. 오티머스에서 NH투자증권에서 계약 무효된 전액배상 결정만 수용하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다들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NH투자증권은 수용을 해야 되는데 사회이사를 핑계로 거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NH농협금융지주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이
이 판단이 맞는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결정을 수용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한 서한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는 업무상 배임이 절대 성립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한국투자증권은 270억 정도의 금액을 90% 선지급하고 이번 금감원 결정에 준용해서 나머지 10%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합리적인 경영상 판단이라고 봅니다. NH투자증권은 금액이 4,300억이 되기 때문에 수용하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금감원이 이를 고려하여 3천억에 해당하는 일반 투자자에 대해서만 계약 무효를 결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금액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업무상 배임도 아닙니다. 만약에 NH투자증권이 금감원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법원으로 소송을 끌고 간다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첫 번째, NH투자증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가사 배상 비율이 첫 번째 재판에서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은 첫 번째 재판에서는 연대하여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올 것입니다. 누구누구의 비율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곳이 지급을 하게 되면 그 한 곳이 구상권 청구를 했을 때 그 다음에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NH투자증권이 어차피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법원에서 연대배상 판결이 나오면 100% 지급하고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는 예정된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고객에게 떠밀고 NH투자증권의 이미지는 안중에도 없이 간다는 것은 합리적인 경영상 판단이 아니라 사회이사들이 자신들이 있을 1%의 업무상 배임 때문에 기업 이미지와 주가 하락에는 안중에도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업무상 배임 때문에 사회이사들이 결정을 하지 못한다면 사회이사 자격이 없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사회이사들은 업무상 배임을 없어서 이런 결정을 했겠습니까? NH투자증권은 한국투자증권은 금액이 작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업무상 배임에는 금액이 없습니다. 270억이 되든 3천억이 되든 동일하게 범죄가 성립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들이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을 많이 해봤기 때문입니다. 정말 업무상 배임으로 처벌한 건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심지어 학교에 지급했던 은행법을 위반하고 지급했던 그 돈조차도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불기소 유의장에 적었던 내용이 다름 아니라 자신의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게 아니라 학교에 지원금으로 줬기 때문에 사회적 활동이다, 공적 활동으로 보고 불기소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NH투자증권의 업무상 배임 운운하는 것들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한다면 이 피해자들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그리고 저희들도 불매운동을 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오는 기업 이미지는 어떻게 됩니까? 오티머스라는 리스크를, 경영상 리스크를 계속 가지고 간다는 멍청한 경영진은 차라리 사장부터 사회이사들이 다 그만두는 게 오히려 앞으로 NH투자증권을 위한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저희들은 NH투자금융의 지주에 전달하고 지주회장은 NH투자증권을 부르든 아니면 저희들이 줬던 촉구사안을 법률상 검토를 해서 실제 업무상 배임의 강률이 얼만큼 있는지 검토해서 50% 미만이라면 당연히 지급을 해야 된다, 결정할 수 있도록 경영상 지시를 해야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신동환 간사입니다. 앞서 김들기 대표님께서 또 많은 얘기 해주셨고 뒤로도 명실련 그리고 피해자분들께서 또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들을 해주실 거기 때문에 저는 판매사의 책임에 초점을 맞춰서 간단하게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NH 측은 사실 이 옵티머스 펀드 판매,
이 부실 자산에 대한 판매 그 책임이 본인들뿐만 아니라 수탁사와 그리고 사무수탁사에도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책임을 분산해야 된다고 이렇게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들과 또 피해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금융 소비자들이 NH에 투자를 했겠습니까? 이 농협이라는 브랜드, 대형 금융기관, 그리고 또 오랫동안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그런 금융기관으로서의 신뢰감이 있기 때문에 그 브랜드를 믿고 자산을 맡긴 것입니다. 근데 그만큼 NH투자증권 그리고 또 NH금융지주는 이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더 신중하게 상품들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살피고 그리고 리스크를 살펴가면서 상품 판매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위험성이 큰 금융자산에 대한 판매에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는 판매사가 지는 것이 맞고 그 이후에 책임 소지에 대해서는 따로 구상권을 청구하든지 금융기관들끼리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금융상품이라고 말합니다. 상품, 파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조업 분야에서 상품을 판매한다고 볼 때 신제품을 개발할 때 수많은 시생산 과정과 QA 그리고 또 부품 보증 그리고 QC 과정을 통해서 판매 직전의 상품까지 아주 철저하게 살펴서 소비자들에게 상품 판매합니다. 그리고 상품 판매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비록 부품 업체가 잘못된 부품을 납품했다고 해서 부품 납품업체의 책임으로 미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소비자들은 그 상품을 판매한 사람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상품을 샀기 때문입니다. 이번 옵티머스 펀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펀드 여기서 투자하는 자산, 공공 매출채권 이것이 실제 존재하는 상품인지 그리고 그만큼 수익률이 나는 상품인지를 확인했어야 됐지요. 운용사하고 사무수탁사, 수탁사가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정보를 줄 때까지 끝까지 요구하고 만약에 그런 위험성들이 확인되지 않으면 판매되지 않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리고 상품 판매 과정에서도 꾸준하게 이 투자 자산들이 위험으로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 계속해서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처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 없이 지금 본인들의 책임이 100%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세가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금융지주회사 앞에 와 있는데요. 금융지주회사들은 금융계열사에 대해서 인사상, 경영상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계열사에서 나오는 리스크 그리고 또 이사회의 결과들을 보고받고 점검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지주회사들이 특히 NH농협도 마찬가지, NH농협 금융지주도 마찬가지고 계열사의 문제에 대해서 현재까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NH투자증권 그리고 또 NH금융지주 모두 판매사로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책임 있는 그런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라고 이번 피해 배상이야말로 NH투자증권이 그리고 NH금융지주 그리고 농협이 마지막으로 금융소비자와 국민들에게 금융기관으로서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저희는 보고 이러한 부분들 자각해서 적극적인 조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실련 정호철 간사입니다. 저는 오늘 크게 두 가지 포인트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현재 배임과 관련돼서 농협이 처한 상황, 그리고 두 번째, 그렇다면 앞으로 농협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NH이사회가 금강원 결정을 수용하는 것만이 오히려 배임의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향후 NH증권은 배임 소송에 만료될 것을 우려를 해서 현재 지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NH이사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배임의 고의, 그 소위 말하는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는 것은 운영사 옵티머스와 그리고 이 사건에 개입한 정관계 인사들 그리고 그들에게 뒷돈을 댄 큰손들입니다. NH증권을 통해서 투자자들이 돈을 베껴먹으려는 이 정치권과 투기시장의 사채꾼들에 의해 기획된 사기 사건이 분명합니다. 존재할 수도 없는 공공매출 채권에 이 외압에 의해서 NH가 판매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뭐 요즘 검찰 수사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사람도 한 명 죽었죠. 그 이낙연 씨 선거 사무실에 있던 그분. 그리고 이현재 부총리는 뭐 단순 고문입니까? 정 검찰총장 최동욱 씨 조사는 여전히 하문차사입니다. 현재 정치권, 검찰, 금강원, NH증권에게 독박 씌워서 정관계 게이트 의혹 빨리 덮으려는 게 그들의 희망사항입니다. 그간 정치권에서 관심이 1도 없었던 금융소비자보호법 이 사모펀드 사건을 계기로 대동단계에서 통과됐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독박 씌우겠다는 속셈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NH이사에서 눈치 없이 전액 반환 거부하고 피해자들이랑 소송전으로 가면 과연 나라님들이 좋아할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소법이 도입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송전으로 가도 승산은 1도 없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전액 배상하셔야 됩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사회에서 금강원 결정을 수용치 않으면은 없는 죄까지 뒤집어 씌워서 오히려 배임의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이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피해자들 편에 서서 먼저 전액 반환하시고 기관들끼리 구상권 청구해서 다툼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점은 NH이사회에서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던 간에 반드시 고객은 버리면 안 됩니다. 결국 여러분들에게는 답이 없다는 점 때문입니다. 금강원에서 전액 반환 결정이 난 마당에 소송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특히 금소법 때문에 절대로 피해자들이랑 소송으로 싸워서 이길 승산이 없음을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NH증권은 사기 판매 책임에 대해서 당당하게 책임을 지고 그 외에 하나은행 그리고 예탁원이랑 구사권 다툼을 해서 손해배상 비용을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검찰 조사도 이와 관련해서 진행 중입니다. 그 결과가 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연이자 작게는 7%에서 많게는 14% 그거라도 아끼시길 바랍니다. NH이사회는 눈치 좀 챙기시고 현명하게 판단하시기를 당부합니다. 저는 NH이사회가 전액 반환을 응하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